먼저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책들을 말씀드리자면 경기 둔화 압박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일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는 농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재대출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이제 1년 만기 중소기업 대상 대대출 금리는 기존 2.25%에서 2%로 내려갔으며 더 낮은 금리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대출은 인민은행이 시도은행을 통해 낮은 이자로 정책 지원 대상의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번 금리 인하가 농업과 중소기업의 특정에서 대출 금리를 낮춰줘 실제로 시중에 공급되는 자금의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11월말 외화 보유액은 전월 대비 48억 달러, 즉 0.15% 증가한 3조 2천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약 100억 달러 상회하면서 2개월째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국은 외환시장 거래가 활발해지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코로나19 확산과 주요국들의 금융정책의 영향으로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폭이 커져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증권사들이 주목한 사업은 중인은행은 올해 시금리 업종이 긴 시간 조정 끝에 반등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아마 연초 명절 등으로 인해 대규모 수요 기대감 때문에 전통적인 시금리 업계 주도들의 주가 강세 기대감이 번진 것으로 해석했을 텐데요. 실제로 중고급 백주 업체들을 중심으로 주가 상승 추세가 지금 나오고 있고 증신의 신에너지 자동차와 신재생 에너지 등 인기 테마로 쏠린 자금이 점점 더 백주업계를 필두로 옮길 것으로 예측하면서 산서행하촌 분주와 수정방, 모량액 등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14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 녹색사업, 즉 친환경 건축 산업을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는데 국가에너지국은 향후 5년간 펌핑 스토리지, 발전소, 즉 저장이 어려워 생산하는 즉시 사용해야 하는 전력 시스템의 보조 배터리 역할을 하는 양수 저장 발전소의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의 탄소 배출 정점 및 탄소 중립 정책 속에서 이 펌핑 스토리지 건설 산업을 주목하면서 중국 건축과 중국 철도그룹, 중국 야금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이 증시기관 투자자들은 금융업종을 주목하며 흥업은행과 식음료 업종인 하북로 백간주류, 중거 하이테크와 건축 관련주인 삼일중공업, 중국전력건설 등의 매수를 확대했습니다. 선전 증시 외국인 투자자들은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이웨이리 에너지와 당성테크, 융신소재, 텐츠 첨단소재와 항상 경기 회복 가능성이 커지면서 거리 전기 등 가전 관련주에 매수를 확대했습니다. 황다그룹이 370조 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데 당국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못해 디폴트 사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황다그룹이 채무 불이행 사태에 직면해 중국 경제 상황에서도 커다란 변수가 생기면서 중국 정부의 조치를 주시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